안녕하세요. 지금 다미주신경이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서야 이 책 지은 이 작가 뎁다나님 서문 들어가고 1장 들어가려고 해요. 선생님들께는 1장 읽으셨으면 좋겠다. 얘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미주 신경이론 이해하기 1장 제목에 보면 자율신경계의 위계 신경지, 상호 조절, 웰빙을 위한 세 가지 요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를 왜 펼쳤냐면 지금 자율신경계의 위계 이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이거 먼저 펼쳤어요. 지금 여기 sensory stimuli 하면은 감각 자극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parenchymal cell damage interpreted as stress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간질세포 그냥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기본이 되는 세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세포가 이런 감각적 자극을 받았을 때 어, 무의식에 의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작동하는 체계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계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살아남는다 말은 뭐냐면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 우리 체온 36.5도. 지금 날이 너무 덥죠?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 즉 우리의 의지, 이 겉껍질, 뇌의 겉껍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의식 아래, 의식하 영역에서 어떻게든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36.5도를 유지하려고 지금 엄청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더운 게 엄청난 지금 우리 스트레스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우리 자율신경계들이 열일하고 있는 거죠. 혈압은 120에 80, 심박수는 70,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을 해서 막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의 아래 영역, 즉, 주로 어디냐면요, 브레인스템, 뇌줄기라고 해요. 뇌줄기. 우리의 심박수, 호흡수, 소변 조절, 이런 모든 being, 생존, 살기 위한 그런 일들이 그냥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돕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많은 핵들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 다미주신경에 비해서 미주신경의 핵이 연수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뇌줄기에 중뇌균의 연수, 그 위에 시상이나 시상하부, 간뇌까지 포함시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거든요. 네, 중뇌균의 연수, 여기에 핵들에 정말 중요한 담당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리치료사들은 신경계 물리치료 공부할 때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텍토스파이널 트랙, 베스티뷸로스파이널 트랙, 레티큘로스파이널 트랙, 루브로스파이널 트랙. 우리는 이걸 딸딸딸딸 외웠어요. 루브로스파이널 트랙 같은 경우에는 상지의 굵은, 하지의 신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뇌의 겉질에서 뭔가 중계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중계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스트로크, 뇌졸중에 의해서 이 관계가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굳는 거예요. 강직. 어떻게? 상지는 플렉서, 하지는 익스텐서. 톤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로브로스파이널 트랙. 그게 뇌줄기에 있고요. 그게 핵이. 텍토스파이널 트랙은
우리의 머리 움직임과 눈, 그것에 맞춰서 균형을 유지해주는 그런 곳이고요.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은 알파모토 뉴런, 우리의 근육을 수축하게 하는, 그런데 특히 누구? 근위부, 우리 몸통 가까운 쪽, 이게 우리 미주신경과 아주 관련이 깊고요.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망상체, 그쪽 언저리에서 나오는 망상, 이거는 감마모토 뉴런, 즉 금방추를 민감하게 끝단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걸 수축하게 하는 쪽을 관장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몸은 이렇게 소통하고 연결하고 협업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매 순간순간을. 근데 이것은 왜 작동할까요? 살기 위해 작동하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의식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먼저 재빠르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반응한단 말이죠. 누가? 자율신경계가.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운동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운동화 신고 나가고, 무거운 거 들고, 달려야 되고. 그게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이란 뭐죠? 내 뇌에서 실시간 종합 정보까지 다 받아들이고, 과거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걸 같이 추론을 해서 명령을 내려서 근육을 수축하게 명령을 내려서 만들어지는 것이 운동신경에서 우리 근육 수축하게 명령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실시간 정보 없이 그냥 뇌의 명령으로 너는 이거 해야 돼. 200회 불러. 이거 몇 번 해. 저 원정의 요가 선생님 삐들을 봤는데 살 빼려면 이거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 이만큼 살 뺐다고 50살 넘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옛날엔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에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뭐뭐 해야 돼. 뭐뭐 하지 마. 이건 뇌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실시간 정보를 무시해서 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삶, 노예의 삶일 수 있다. 이걸 뎁 다나가 책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이 책 안에서 뭐 실습하자 뭐 이러는 건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힘들어요. 이 책이.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자율신경계를 제대로 안내할 수 있겠다. 어.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를 내려놓고 자꾸 소통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저는 책을 읽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언어를 훔쳐야 제가 소통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나한테 익숙한 내가 알고 있는 그거 가지고 윽박지르고 이거 해야지. 왜 안 해? 응? 너 자신을 좀 느껴봐. 맨날 이런 얘기나 제가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책을 읽고 같이 읽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영어 원서를 좀 보기를 권장하는 이유가 선생님 저도 번역을 하지만 번역서는요 정말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번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화가 나서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책을 또 이상하게 번역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의 사기를 꺾고 어? 그 사람을 좌절시키고 이러는 행태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작은 힘이라도 제가 보태야 되겠다. 미약한 힘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번역을 하는 거지.
뭐, 그렇게 글재주가 좋고 영어를 잘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몇 년째 하다 보니까, 괜찮네. 나 잘하는 것 같네. 소질이 있는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지고, 내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은 없어요. 많은 걸 해보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좌절할 정도로 너무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왜? 열심히 하다 보면 내 감당하는 부하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교감신경이 투쟁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더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예전에 만들어진 우리 파충류나 곤충, 이 반응하듯이 나를 꺼트려 버려요. 그냥 그런 걸 저는 번아웃이라고 봐요. 그냥 방전돼 버리는 거지. 저는 그런 걸 겪었거든요. 그 당시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우울증이라 그래서 우울증 약만 지립다 먹고 심리 치료 받고, 효과 하나도 없었어요. 음. 결국엔 제가 저 자신을 살린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보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해보기. 좋아하는 거 찾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음. 그리고 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어, 정말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 라는 그 모토, 가지 않은 방법, 하면 된다. 그리고 왔던 거예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사실 어, 우리 로버트 슐라이프 박사님이 2024년도 작년 12월에 오셨을 때 그때 강의록에 있었어요. 문신혜 선생 기억해요? 이 그림? 기억 잘 안 나죠? 많이 강조는 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2년마다 우리나라 오시면서 가장 최신의 좋은 논문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여기 봅시다. 아, 이건 그분의 자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 자료, 보통 저는 강의를 듣고 나면요. 거기에 관련돼서 키워드로 엄청 또 자료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건진 것 같아요. 제목 보면 뭘까요? A sedentary and unhealthy lifestyle fuels chronic disease progression by changing interstitial cell behavior. 이 interstitial cell, 간질세포, 파란키말셀, 음, 이런 애들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만성 질환으로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이? sedentary 또는 unhealthy. 이 unhealthy 라이프스타일은 알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뭐뭐 해야 돼. 뭐뭐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면 나는 살기 위해서 가장 헬시한 웰빙의 라이프 스타일을 나의 자율신경계가 데려가 주는 대로, 우리 자율신경계의 메시지대로 우리는 갑니다. 감각하는 삶. 그리고 정말 나쁜 거 뭔지 아세요? 세덴터리. 세덴터리가 좌식 생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이에요. 앉아서도 움직임을 즐길 수 있죠? 인트라펠빅 무브먼트 지금 하고 계시죠? 좌골결절 인지에서 우리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손바닥 느끼면서 앞뒤, 좌우, 그리고 무한대 그리기로 시상면, 전두면, 그리고 횡단면에서의 꼼지락 움직임. 그걸 자꾸 즐기면 지금 보세요. 요 몸통 쪽을 잘 움직이게 돼요. 음, 그런 삶을 해보자. 이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는 혈액에서 유래하죠.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 확산됩니다. 그리고 다시 혈액 안으로 못 들어가는 애들은 림프관으로 들어가서 다시 림프 배액을 통한 순환이 시작되죠.
이후 간질을 순환하며 간질세포와 상호작용한 뒤 림프계로 배육되어 정맥순환을 통해 심장으로 유입됩니다. 이런 순환이 잘 되어야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내 몸에 정체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첫 번째 0번이 뭘까요? 호흡이에요. 횡격막 호흡, 몸통의 호흡. 그런데 이거부터 강조하면 망해요. 왜? 근막이 유착돼 있거나 근막이 유착이란 말은 뭐냐면 본드처럼 떡지는 거예요. 붙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 교감신경, 여기 SNS라는 게 Sympathetic Nervous System이거든요. 교감신경이 엄청 근막이 많이 분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혈액을 분비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혈관을 이완해야 돼? 아니면 너는 혈관을 수축해야 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가에 맞춰서 혈액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쫙 달라붙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투쟁 반응으로 있으면 특히 내장기, 몸통 부위는 공급이 안 되죠. 얼어붙어 있죠. 그쵸? 그리고 그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도 선생님들 잘 봐요. 백 리퍼. 등짝을 꽉 쥐어짜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앱도미널 그립, 복부를 쥐어짜고 있는 사람, 그리고 butt gripper, 엉덩이를 쥐어짜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근막이 스르륵 스르륵 움직여지지 않고 특히 표층, 바깥쪽은 뻣뻣하게 굳어있기 쉬워요. 특히 등허리 쪽은. 그런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기 쉬울까요? 그래서 actively loaded stretching, 웰빙밴드 이용해서 쭉쭉 늘려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꼼지락부터 내세근부터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손바닥 그렇게 하고 어떻게 꼼질꼼질 해주고 쭉 늘려주는 거예요. 음. 저는 제 거라 몰랐는데 누가 그랬어. 내 겨드랑이 예쁘다고. 어, 너무 고마워. 난 이런 칭찬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응? 겨드랑이 왜 예쁘겠어요? 근막의 건강, 림프의 순환, 습관이죠. 나의 움직임 습관. 그걸 계속 내 몸에게 주는 거죠. Actively loaded stretching. 아까 했던 어려운 얘기, 알파 감마 코액티베이션이에요. 감마모토 뉴런으로 금방추 탱탱 민감하게 만들고요. 알파모토 뉴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늘어나는 근수축을 해줘야 돼요. 스트레치예요. 스트레치인데 근육도 수축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한 15년 정도 이 얘기를 해왔어요. 선생님들 생존운동 전문가 과정 중강에 기대하세요. 제가 거기에서 다 풀어드려요. 알파 감마 코액티베이션. 그래서 어떻게 된다? 표면에 표층에 긴장되어 있는 애들은 스르륵 녹아요. 긴장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 말을 누가 또 해줬어? 800거들 저자 나연미 선생님이 제가 번역한 파트에 그 표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 진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모든 강의 다 쫓아오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파트, 뇌과학, 신경과 신경생리학, 근막, 림프, 뭐 암제활주, 그리고 산전산후, 갱년기, 골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전문가라는 이름 하에 부분만 공부하세요. 부분만. 그러면 공부가 지칩니다. 여기까지 일단 녹화할게요. 네, 페이지 20페이지의 뎁타나의 담해주신경이론 내 삶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 이분 서문 볼게요. 페이지 20페이지. 담해주신경이론은 삶을 사랑하고 삶의 위험에 맞설 충분한
안전감을 제공하는 과학이다. 실제로 스티븐 포지 박사님은 폴리베이걸 티오리를 만드시고 여기 추천사도 써주셨죠. 코로나 시기에 폴리베이걸 세이프티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 책 저는 예약 주문해놓고 바로 사서 어, 그 부분 다 읽었거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폐, 섹션별로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는데 그 책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안전감에 동그라미 하셔야겠죠. 안전감. 이게 키워드입니다. 안전감. 이걸 자꾸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죠? 닷이라고 표현을 하죠. 닷. 우리 신경계는 연결을 위해 존재한다. 신경계는 연결을 위해 존재한다. 소통이죠, 소통. 신경계는 연결을 위해 존재한다. 신경계가 없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걔네들은 뭘로 소통할까요? 소통을 안 할까요? 근막이겠죠. 콜라겐. 그러다 신경계가 발달이 차츰차츰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데 이 진화학적으로 등 쪽, 뒤쪽 내주신경이 먼저 발달이 되고요. 곤충, 파충류까지. 그리고 교감신경, 그리고 사회성을 요구하는 같이 모여 살아야만 생명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포유류부터는 앞쪽 미주신경, 배쪽 미주신경을 발달시켰다. 스티븐 포지 박사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러한 이론은 사실 음, 스티븐 포지 박사님 이전에 우리 진화론 찰스 다윈이 폐위신경이라고 위주신경을 표현을 한 거에서부터 차근차근 발전된 개념들이에요. 근데 스티븐 포치님이 이렇게 두 가지 위주신경으로 나눈 첫 번째 분이잖아요. 이렇게 주창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신생아학, 신생아들이 갑자기 돌연사하거나 이러는 아니면 아프가 지수라 그래서 생체 징후 오는 그런 지수들 이런 걸 그러니까 뭐냐면 조사나들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얘네들은 미주신경 돈이 안 좋더라 아니면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두 가지인 것 같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트라우마 이렇게 해서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정신의학을 전공하신 의사이시지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니 심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담 심리, 임상 심리가들이 어 이거를 트라우마 치료에 PTSD에 응용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그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선생님,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연결이라고 얘기해야죠. 소통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같이 모여 살아야 살 수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셀들, 세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과 안정을 모색하는 사회적 구조물이다. 이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생명활동은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하고 일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제 우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전 세계적 웰빙을 위해 이러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었다. 이 방법을 다미주 신경이론, 폴리베이걸 테오리라고 한다. 이 이론은 1990년대 스티븐 포지스가 처음 개발했어요. 연결의 과학을 설명하는데 이는 내면의 탐구를 안내하는 특히 인테로셉션, 신체 내부 수용 감각. 제가 엄청 강조하죠. 신체 내부 수용 감각. 음,
interoception. 이것은 감각신경을 타고 척추를 따라서 시상으로 가서 전달되기도 하지만 미주신경을 타고 직접적으로 느끼는 뇌 섬엽으로 전달되기도 해요. 이론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는 내면의 탐구를 안내하는 신경계 지도와 마음의 평정을 위협하는 도전 한가운데에서도 안정감과 조절로 자기 자신과 서로를 안정시키는 능력을 강화하는 실천 가능한 기술을 제공한다. 부드러운 미소, 쫑긋한 귀,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에게 눈빛, 안구 운동도 해당이 되거든요. 부드러운 목, 가슴, 부드러운 복부. 스티브 포지님은 사실 딱 요 정도 강조하셨어요. 이분 뎁다나는 본인의 전공에 맞춰서 상담 심리사로서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뎁다나는 2014년도부터 호지스 박사와 멘토 공동저자 동료 친구로서 협업해왔으며 다미주 신경이론의 과학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언어로 적극적으로 옮겨왔다. 이 책을 통해 다미주 신경이론을 더욱 깊이 이해시켜서 누구나 쉽게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영유하고 탐색하는 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 정말 배워야 할 용어들이 많은데요. 신경지, 뉴로셉션, 뉴로셉션. 이거는 겉필링하고는 조금 다르다. 스티브 포지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제가 중강의도 들었거든요. 스티븐 포지님. 예. 이 겉필링, 하고 인투이션, 뭐 이런 직관, 이런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하고 여쭤보니 살짝 자기는 다른 것 같다. 이게 조금 더 뭔가 전체적인 거를 같이 감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계, 하이어라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뒤쪽 미주신경, 교감신경, 앞쪽 미주신경 그렇게 발동된다. 우리는 무엇을? 앞쪽 미주신경을 많이 발달시켜야 한다. 왜? 얘네들은 수초로 감싸 있어요. 수초, 수초. 말은 뭐예요? 빨라요. 설령 뒤쪽 미주신경이 뭔가 우리를 그렇게 옥죄 올지라도 우리가 앞쪽 미주신경을 잘 발달시키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안정감, 닻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계의 배쪽, 앞쪽 미주신경, ventral, ventral, vagal, 그리고 교감신경, sympathetic, 등쪽 미주신경, 뒤쪽, dorsal, dorsal vagal. 제가 자꾸 뒤쪽, 등 쪽, 이게 되게 헷갈리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면, ventral 하면 앞쪽, 배 쪽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dorsal 하면 뒤쪽, 등 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로 할 때 또 등을 등대자를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대환장잔치가 되는 거야. 등대자 쓰기 때문에 배 쪽, 이러면 또 우리 등을 또 막 연상을 한단 말이지. 어? 그래서 요 될 수 있으면 원서를 읽는 게 좋고요. 용어의 정의를 이런 걸 할 때는 영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훨씬 어, 뇌가 편해요. 이런 단어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이 기본 언어에 능숙해지고 신경계의 언어로 말하는데 익숙해질수록 좋을 것이다. 다음 장부터 나는 종종 배쪽, 앞쪽 미주신경을 안전이나 연결 또는 조절, 줄거나야지. 교감신경을 자원동원, mobilize. 싸거나 도망가거나 하려면 어떻게 혈류 공급을 해야죠.
근고교계로 또는 투생 도피, 등쪽 미주신경을 단절, disconnected 또는 작동 중지, shutdown 또는 붕괴, collapsed 라는 단어로 대체할 것이다. 신경계와 친구가 되면 당신 역시 자신만의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자율신경계는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해 왔으며 인간 경험 전반에 걸쳐 공통된 보편적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 자율적이고 자동적으로 기능한다는 의미에서 자율신경계라고 불리는 이 신경계는 내부장기와 심장박동, 호흡 리듬, 혈압, 소화 및 신진대사를 포함한 신체적 과정을 조절한다. 이거는 용어의 정의로 어, 진짜 동그라미 해놓고 줄거놓고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음, 선생님 책을 읽는 건 괜찮은 언어로 훔치려고 읽는 거예요. 그냥 얘가 무슨 얘기하나 읽어주려고? 강의를 듣는 것도 들어주려고? 아니에요. 제 거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록하세요, 제발. 정보로 흘러가게 두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로 만드세요. 내 걸로 가져가는 방법은 기록밖에 없어요. 자율신경계의 역할은 우리가 안전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에너지를 저장, 보존, 방출하는 것이다. 무엇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체의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감각을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읽는 건 어렵지 않아요. 손이 저릿해요. 막 가슴이 뛰어요. 식은땀이 나요. 이런 건 느껴지잖아요. 그쵸? 이 신경계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공유한다. 신경계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 타인, 세상, 영혼과의 연결을 지원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태에 머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안전감을 느끼면 선택지가 여러 가지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안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잘 속아 넘어가는 거. 선택지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덥석 잡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수영 스타트를 예를 들었어요. 이병도 예를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열심히만 연습하면 수영 스타트 잘하고 이병 잘할 것 같았잖아요. 아니에요. 안전해, 안전감, 앞쪽 미주신경. 그렇게 됐을 때 앞판, 심부복근부터 앞판이 활성화돼서 배치기를 안 할 수 있었죠. 이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나의 표면적을 넓혀서 더 부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물과 싸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면 내가 어떤 선택지를 쥐고 있고 내가 혹시 뒤쪽 미주신경, 도절 베이거스가 막 작동하고 단절되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교감으로 파이팅하고 있는 건 쥐어짜고 있는 건 아닌지 단절돼서 얼었거나 쥐어짜고 있거나 하면 돼.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약해 빠졌어? 자기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즐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엄청 열심히 살아요.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즐기자. 즐기고 있으니까. 안전감을 바탕으로 해서 감당 가능한 부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즐길 수 있어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화살을 나한테 꽂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주는 이 메시지에 잘 따라가면
우리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은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부의 생명 활동이 불가사의할 때 우리는 마치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경험에 휘둘리는 것처럼 느낀다. 공황장애, 자율신경계 기능장애 겪으시는 분들 많이 느끼시죠? 반대로 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그것을 다룰 수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신경계와 친숙해지는 기술을 익힘으로써 이 필수적인 신경계를 능동적으로 작동시키는 걸 배울 수 있다. 듣다 나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느껴보자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요. 그걸 떠올려 보라고 이미지 트레이닝 해주거든요. 저는 무엇에 집중하죠?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손바닥. 나의 혓바닥이 지금 어디에 있나? 우리 본래 위치는 어디라고요? 입천장. 근데 긴장하면 저는 왼쪽으로 혀가 밀어 올리고 있어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또 나를 괴롭혔구나. 음, 그리고 응요인 전체를 펼치고 허밍하면서, 음, 괜찮아. 음, 혓바닥, 그 발바닥이 동동 떠 있지 않은가. 내일도 어르신 운동 가는데요. 발바닥이 잘 닿지 않고 새우처럼 이렇게 굽어서 웅크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운 어르신이었어요.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발바닥을 못 두겠대요. 끝까지 못 두겠대요. 근데 나중에 저희 엄마한테 아는 분이라 여쭤보니까 대장암 수술을 크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발바닥을 잘 못 두시는 분들,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자궁 쪽, 그리고 내장기 쪽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발바닥, 그리고 어디? 골반바닥. 지금 골반바닥이 넓게 펼쳐져 있나요? 좌골결절, 스티폰을 잘 느끼셨나요? 얘네들이 더 어떻게? 더 넓게 펼쳐지고 더 뒤쪽으로 잘 펼쳐져 있는지, 여기에서 움찔움찔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는지,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마지막 손바닥. lep타나도 책에서 설명했죠? 오그리고 있는 손은 단절된 뒤쪽 미주신경, 뻗치고 있는 손은 해야 돼. 오그리고 있는 손 단절, 뻗치는 손은 교감. 저는 웰빙 밴드 운동할 때 그걸 많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냥 하면은 잘 안 보이니까 이걸 딱 넣어놓으면 바로 그냥 딱 알아차려지잖아요. 오그리고 있는 손, 닭발, 닭대가리. 어? 이렇게 뻗치고 있는 손, 뭔가 긴장한 거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뻗친 거죠? 잘 내려놓기, 손바닥을 잘 내려놓기, 째락할 수 있는 여유. 즉, 메타 타절본들, 발바닥에서도 메타 카팔들이죠. 얘네들이 여유롭게 공간을 펼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내재근들, 심부 코어들이 잘 작동이 되어서 우리의 관절들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임이 수월하게, 수월할 수 있도록 중립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하지 않고, 어웨어니스, 알아차리지 않고, 뇌에 의식으로 올라간 게 어웨어니스예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무한반복하죠. 습관대로. 왜? 이런 고유수영 감각, 그리고 신체 내부 수용 감각, 이런 애들이 의식으로 들어오지 않고 의식 하에서 그냥 돈다 그랬지 않아요. 손에. 그러니까 뇌줄기. 그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 습관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계속 잘못된 자세, 잘못된 움직임 안에 우리가 갇혀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내가 스스로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밖에서의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움직임이 안 나오는, 내 몸에서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렇죠?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움직임을 살랑살랑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졸리실 것 같아요, 이 밤에. 그래서 잠깐 실습. 밴드를 목 뒤에, 목 뒤에 두르고, 뭐 한다? 하부 경추를 아래쪽 목을 살짝 뒤로 밀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상부 경추는 살짝 чин 인 하고 뭐 한다? 진동감. 이게 뭐에 제일 좋다? 근막 건강에 제일 좋아요. 약간의 스트레치도 포함이 되죠. 웰빙 밴드가 피부를 스트레치하는 작용을 주잖아요. 스트레치와 진동감은 우리의 근막 건강에 최고죠. 여기서 뭘 또 진동을 또 주죠? 음, 펌이, 그리고 손가락 꽁지랑. 우리 홍재 선생님이 힘들었나 보다. 새끼손가락 붙었어. 음.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오그라진다는 거는 새끼손가락이 오그라진다는 새끼손가락이 어디로 연결된다 그랬죠? 로테이터 거. 지금 어깨 안 좋아 지금. 어. 이거를 본인이 알아차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할 때 거울을 보시면 좋아요, 선생님.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하면 좋다? 줌을 같이,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김은지 선생님은 셋째, 넷째 손가락 왼쪽이 붙었어. 셋째, 넷째가 붙었어. 그또 뻗친 거야. 교감. 꼼지락 해주세요. 뭔가 붙었어. 그러면 펴려고 하지 말고 꼼지락을 하는 어디를? 메타, 카파를. 메타타잘도 꼼지락이 그게 뭐죠?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잖아요. 걸을 때 그게 잘 나와야 되잖아요. 메타타잘들이 잘 펼쳐져야 힐 스트라이크 할 때 수피네이션, 단단한 발, 그리고 컨택할 때 프로네이션, 그래서 충격을 다 받아들여서 토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 내재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내재근을 저는 뭐라고 표현한다? 안전해. 이주신경의 스위치가 꺼지면요, 트라우마, 스트레스 있으면요, 이 내재근이 작동을 안 해요. 교통사고 한번 당해보신 분 계신가요? 교통사고 교통사, 교통사고 당한 다음에 그거 맞죠? 근육 이완제 맞죠? 응, 그거 맞아줘야 돼. 맞으면 큰일. 왜? 내재근이 다 작동 중지가 돼서 바깥의 외재근들이 뻐기잖아요. 응?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통사고 당하면 뭐 해야 돼요? 일단 누워야 돼. 아니, 그게 나이롱 환자가 아니라니까, 선생님. 일단 누워야 돼. 그리고 심신의 안정, 이너피스를 유지해야 돼. 그래야 내재근이 돌아와. 숨이 쉬어지고. 그래야 회복이 빨라요. 어디로, 뭐 하다가 나도 딴 데로 샜다. 몇 페이지? 22페이지. 그래서 조절된 신경계는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감당 가능한 부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재근이 활성화돼야죠. 내재근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데 외재근만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 줄에 전 줄거놨어요. 조절된 신경계의 닻을 내림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희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사용하는 법 볼게요. 우리가 누구이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몸에서 시작된다. 뇌가 아니에요. 뇌가
사고와 언어를 조합하기 전에 신경계는 우리를 경험과 연결로 이동시키기 위한 반응을 시작한다. 제가 강의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투쟁 도피의 활동적인 보호, 방어 상태로 우리를 데려가거나 작동 중지와 단절을 통해 우리를 구해주기도 한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줘? 작동 중지와 단절을 우리를 구하기 위한 뒤쪽 미주신경이 그렇게 작동하는 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차리고 그냥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미주신경성 실신 또는 그거 아세요? 주술사가 뭐 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어, 너는 죽을 거야. 그러면 진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뒤쪽 미주신경, 등쪽 미주신경의 작동에 의해서 정말 죽음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세요. 스티븐 포즈 박사님은. 이제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이런 신경계와 친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경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에 귀 기울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는 주체적인 작가가 되기 위해 신경계의 정보를 사용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선생님,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록해야 돼요. 자꾸 정보로 머리에서 그냥 머리만 복잡하게 그렇게 괴롭게 살지 마시고요. 뇌를 시플하게 깔끔하게 만들려면요. 내가 작가가 돼야 돼요. 자율신경계와 주의 깊게 만나는 일은 신경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행동과 사회적 철회와 연결 사이에서 순간순간 흐름을 따라가는 기술을 익힘으로써 시작된다. 이런 자각, 어웨어니스를 토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신경계 조형, 리와이어라고 해요. 언어를 배우듯이 같지 않은 반복, 하면 는다.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으며 매일 마주치는 일상적인 때로는 특별한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신경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서 오는 편안함을 즐길 수 있다. 어쩜 이렇게 나랑 언어가 똑같지? 이 책은 자신의 신경계와 친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단계들로 각종이 구성되어 있는데 체험적인 연습들이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감당 가능한 부하, 안전에 차근차근 해나가기 설계를 하셨대요. 넘어갈게요. 24페이지. 나는 많은 실습 과정에서 각자 찾아낸 내용 중 간직하길 원하는 내용을 기록하라고 제안한다. 목차에다 기록하면 제일 좋아요. 목차에 기록해 놓으면 그 책 페이지에도 기록하고 목차에도 기록하고 그러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도 또 다시 더듬어서 볼 수 있어요. 기록하기라는 말을 사용해 단어와 이미지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때로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단어나 몇 가지 요점을 적을 수도 있고, 마지막, 당신이 발견한 내용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보는 방법을 고르라는 의미다. 내가 한번 본 거 다 기억할 것 같죠? 선생님, 영화 한번 다시 봐보세요. 놓쳤던 게 또 보이고, 놓쳤던 게 또 보이고, 책은 더해요. 이 책을 통해 당신은 다메주 신경 이론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실습을 통해 다메주 신경 이론의 과학을 일상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 제가 항상 하는 말, 과학하는 삶. 언어가 너무 비슷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책 읽으면서. 이 책 번역서 나온 거 얼마 안 될 거예요. 몇 년도에 나왔죠? 하여간 제가 읽은 지는 얼마 안 돼요. 음. 이게 나온 게 2021년이고요. 번역서는 몇 년도인지 지금 제가 안 보이는데 보시는 분 계시면 그래서 이분 유명한 분이라 만나면 나중에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의 소망은 책을 읽은 독자들이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평온과 연결에 이르는 개인적인 경로를 찾아내는 데서 오는 커다란 혜택을 경험하는 것이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신경계와 친숙해지는 과정은 지속적인 발견의 여정이다. 여기서 신경계에 저는 신경계를 X하고 근막이라고 하고 싶어 자꾸 근막. 2023년 8월에 초판 1세 발간했대요. 아, 그랬구나. 아, 뒤에 있구나, 뒷페이지. 어, 음. 전 신경계를 자꾸 근막으로 읽습니다. 콜라겐으로 읽습니다. 음. 나는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왔으며 사람들과 나누는 지혜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일상의 삶에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배쪽 미주신경, 앞쪽 미주신경의 안정과 조절로 알려진 상태에 내린 닻을 잃어버린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화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진짜 그래요. 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화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그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얼어붙어서 잘못된 선택지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죠.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죠. 안전의 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어야 해요. 지금 이분은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밭을 많이 왔죠. 경험을 해왔죠. 25페이지 보면 적당한 길이의 줄로 연결된 밭은 바다의 바닥을 파고들어 배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동시에 배가 바다와 바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 안전은 굳게 박힌 닷과 적절한 길이 줄에서 비롯된다. 유연성이죠, 유연성. 그런 유연한 닻을, 줄을 가진 닻을 내리시기 바래요. 남이주신경이론 이야기 넘어갈게요. 29페이지. 코스모스라는 책 혹시 읽으셨어요?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칼 세이건. 천문학자예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10주년판이 그, 그 공급용으로 좀 저렴하게 책이 나온 게 있어요. 음, 그 코스모스 에피소드 5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생명체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아니라 그 원자들이 결합하는 방식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결합하는 방식, 연결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결국엔 우리 생명체는 그냥 물질에서 생명이 됐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아직 못 밝혔거든요. 이 연결 방식에 정말 음, 아름다움이 있다. 이 말에 저도 정말 공감해요. 생명체 하나하나가 아름답잖아요. 문신혜 선생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어떻게 졸려서. 죄송해요. 나 빨리 할게. 29페이지. 정신의학과 교수의 스티븐 포지슨의 1970년대와 80년대 조사나 연구에서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미주신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과 심장 사이를 연결한 여기 줄 긋고 별표하셔야 돼요. 심장박동을 연구를 했어. 조사나에 심장박동을 연구했는데 얼굴과 심장 사이를 연결하는 두 개의 미주신경 경로를 신경계 내에서 재발견했다 해요. 발견했다라고 표현 안 합니다. 재발견했다라고 해요. 그 전에
조금 조금씩 언급되고 있었거든요. 얼굴과 심장 사이입니다. 얼굴과 심장 사이. 이것은 다미주신경 이론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제 우리는 자율신경계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작업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갖게 되었다. 자율신경계는 몸의 기본적인 관리 업무, 호흡, 심장박동, 소화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알아서 처리해 주기에 말 그대로 자율신경계라고 불린다. 이 신경계는 놀랍게도 미리 프로그래밍된 설정대로 기능할 뿐 아니라 다미주 신경 이론을 이용해 조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거죠. 저는 움직임을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왜 이 다미주 이론을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음, 내가 무언가 할 수 없으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막 반짝반짝만 머리가 막 돌아가요. 막 눈이 반짝이고 막 귀가 쫑긋해지고 막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뭔가 편안해지면서 막 집중이 엄청 잘 돼. 근데 내가 할 수 없고 그냥 어, 그런 게 있대. 그냥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도 관람을 잘 안 해. 보면 졸아요. 거기 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어, 이건 저의 특성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다미신경 이론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혓바닥, 음, 운동이에요. 운동이라고. 발바닥, 꼼지락, 내려놓기, 골반바닥, 꼼지락, 펼치기, 손바닥, 꼼지락.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에 앞쪽 미주신경을 바로 활성화시켜서 막 뒤쪽 미주신경이 나를 막, 으악, 나를 그렇게 끌고 갈 때, 나를 샥 데리고 나올 수가 있다고. 첫 번째 자율신경계 위계부터 볼게요. 신경계는 특정한 순서와 정해진 경로를 따르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했죠. 신경지, 두 번째 뉴로셉션은 신경계는 안전 신호와 당면한 위험에 대한 경고를 주시하는 내재적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대부분 무시하죠. 왜? 좋은 게 좋은 거야. 너만 참으면 돼. 응? 왜 이렇게 까칠하니? 많이 들으면서 잘하신 분 계세요? 전 맨날 들었어요. 맨날 듣고,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너만 입 다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경지가 꽝이 되죠. 음, 자기의 소리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 에너지까지 깎아먹는 그러한 투덜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음, 이렇게 지혜를 모을 수 있게끔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지 안전한 상황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응? 그래야 우리 지구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누구 권력을 쥔 자들의 소리에 그냥 노예처럼 무조건 복종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결국엔 멸망할 거야. 3번 상호조절, co-regulation. 타인과의 안전한 연결 경험을 갖는 것은 웰빙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지구 멸망이에요.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쓰레기를 잘 버려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뭐 환경 보호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자세를 안 해야죠. 내가 나를 안 죽여야죠.
안전해.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 내가 정말 죽고 싶은 뭔가를 끝내고 싶을 때 그래도 도움을 청할 곳이 있어. 이런 사회가 돼야죠. 그러다 보면 쓰레기 문제도 해결되고 환경 문제도 해결되고 전쟁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모두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쓰레기나 환경 문제에는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구온난화 이런 거에는. 31페이지 보시면 자율신경계 위계 요소 보시면 왼쪽에 표에 정리된 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약 5억 년 전에 등쪽 미주신경 작동 중지, 약 4억 년 전에 교감신경 활성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약 2억 년 전에 배쪽 미주신경, 앞쪽 미주신경 이게 이 해가지고 파충류, 뭐 포유류 이게 이 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차례로 생겨났다. 자율신경계의 위계라고 하는 이 순차적인 질서는 신경계가 조절되는 방식과 일상의 도전적인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문신 선생님, 그 다음 거 읽어줘요. 각각의 각각의 구성 요소는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신체 내부의 연결을 통해 생명 활동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참여하는 방식을 지시함으로써 우리의 심리적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세 이거 가지 진짜 구성 요소. 잠시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졸지 마시라고. 응. 너무 졸릴 거야. 새벽부터. 각각의 구성 요소는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신체 내부의 연결을 통해 선생님, 신체 내부의 연결 얼마나 중요해요. 응? 저는 이 연결이 콜라겐을 통한 프로톤, H 플러스 이온, 양성자의 전달로 저는 보기 때문에 자꾸 금방금방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신경계 얘기하시는 거고요. 신체 내부의 연결을 통해 생명활동, 즉, 비잉하는 거죠. 호메오스테이시스 유지하는 영향을 주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다?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참여하는 방식을 지시하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웰빙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심리적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 응? 자율신경계가 유연한 것, 이것이 바로 웰빙이죠.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가장 최근에 발달한 대초미주 신경은 약 2억 년 전, 건강과 웰빙으로 가는 길과 삶을 다루기 쉬운 것으로 느끼게끔 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걸 잘 발달시켜야 돼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목이랄지 가슴이랄지 이쪽 근막이 뻣뻣하게 굳으면 안 돼요. 앞쪽 미주신경 활성화시키기 위해 근막이 부드럽고 건강해야 돼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하며 집단에 속하거나 홀로 행복할 수 있다. 난 이게 제일 좋아. 홀로 행복할 수 있다.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는데 행복한 게 제일 좋아. 그러다가 연결되면 더 좋아. 근데 매번 사람들 안에, 여럿 안에, 군중 안에 있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왜? 사회성 없는 사람이고. 그냥 일단 이건 감점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 자기 공간이 있어야 해요. 여자들 자기 책상 없잖아요. 결혼하고 애 키우다 보면 자기 책상이 어디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자꾸 부엌에서 식탁에서 공부한다고 저 책상 없는 것 같죠? 책상 있어. 근데 이게 컴퓨터가 있어서 그리고 저 부엌에 가면 내가 식물을 키우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자꾸 부엌에 있는 거지. 나 책상이 있어.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루틴이 생겨요.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가장 최근에 발달한 배종해 주신 이름 건강과 웰빙. 읽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짜증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커피를 흘리거나
출근길이 막혀도 화내거나 불안해하는 대신 느긋하게 마음먹을 수 있다. 우리가 머피의 법칙,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진짜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아니라고. 한 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나를 안전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저쪽으로 가는 거야.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자꾸 나쁜 일을 내가 불러오는 거지. 그러나 압도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거나 또는 인생이 끝없는 시련의 연속처럼 보일 때 우리는 위계적 패턴에 따라 다음 단계인 교감신경 경로로 이동해 행동을 취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내 일반적으로 투쟁 도피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할 일이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을 때, 생계를 꾸려나갈 만한 충분한 돈이 없을 때, 배우자가 한눈 파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현재 순간이 안전하다는 느낌과 더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싸우거나 도망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이건 이나마 괜찮아. 그나마 탈출구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끝없는 도전의 연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지속되게 되니 완전 단절. 우리는 위계적 순서에 따라 신경계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진화적으로 언제 흩날릴지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등쪽 미주신경이 활동이 돼버린다는 거죠. 쏟아진 커피, 해야 할 끝없는 일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배우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작동 중지되고 단절되기 시작한다. 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는 있으나 스스로를 돌볼 힘이 없고 무언가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잃는다. 우리 신경계는 하나의 신경계에서 다음 신경계에 이동하는 예측 가능한 절차를 따르기에 이런 붕괴 상태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계에서 에너지의 통로를 잡고 배중매주신경 상태의 조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 그래서 가끔은 등쪽 미주신경이 이렇게 발동이 될 때 파이팅 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알고 계시죠? 심박수 호흡수를 높이는 교감신경을 확 올리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감당 가능하다면. 본인이 지금 뭔가 감당 가능하지 않아 그러면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감당 가능하다면 심박수를 높이는 것 자체가 미주신경을 자극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미주신경의 미주신경 심장에 분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박수를 높이는 활동 자체가 앞쪽 미주신경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감당 가능하지 못해. 지금 침상에 누워 있어. 그리고 내일 만날 우리 어르신들 다 아파. 허리, 무릎 다 아파. 다 복대하고 꽁꽁 동요 매고 오셨어.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트라펠빅 무브먼트부터 해요. 장부터 풀어줍니다. 내장기가 굳어 있어요. 이렇게 소통이 단절돼 있을 때에는요, 내장부터 굳어 있기 쉽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래서 변비가 생기고요. 뱃살이 안 빠지는 거고요. 배부터 살이 찌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암이 오기 쉬운 거죠. 생리통은 전조 증상이라고 저는 봐요. 생리통을 많이 겪는 분들이 폐경기, 장애 증상도 심하고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성근증도 심하고요. 그리고 암화됩니다. 조직이. 오히려 자궁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건 좋은 신호예요. 위기가 뭐라고요? 내 몸이 주는 마지막 신호예요.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무리 신호를 줘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니까 신호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 마지막이 암이죠. 그나마 치매보단 낫잖아.
암도 대부분 생존해요, 이제는. 순환이 돼야 돼요. 움직여줘야 돼요. 중간 보면 세 가지 구성 요소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 어떻게 하세요? 세상에 나는 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래요. 각자 해봐요. 세상과 자신의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하는 단어를 발견하면 각 문장에 담겨 있는 신념을 자각하게 된다. 선생님, 자신의 신념을 aware, 자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락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한 달을 살아가는데, 1년을 살아가는데, 방향이 있어야 돼요. 장기 목표, 단기 목표라고 해둘게요. 내 인생의 목표가 없으시면 안 돼요. 응? 그게 너무 어렵다면, 단기 목표, 단기 목표 작은 성공.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의 기쁨. 그러다 보면 조금 조금 더 장기 목표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네 꿈이 뭐냐? 이런 질문이 제일 나빠. 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꿈 드디어 만들었잖아. 웰빙 오브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왜? 꼭 필요하니까. 이건 저의 사명이에요. 꼭 필요하니까. 특히 누구? 과가동이신 분들. 근막이 안 좋으신 분들. 음, 그리고 자율신경계 안 좋은 분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33페이지 볼게요. 신경지, 뉴로셉션. 중간 부분 보면 위험에 대한 신경지는 우리를 교감신경의 투쟁 도피로 데려가고 생명 위협에 대한 신경지는 우리를 등쪽 미주신경의 붕괴와 작동 중지로 데려간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경지가 신체 내부, 엔테로셉션, 신체 내부 순간과 이것과 장기 내부, 특히 소화와 관련된 장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일 때 일어난다. 외부, 외부의 소리는 뭘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죠? 듣죠? 느끼죠? 피부,触각, 음?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이에 또 연결해 주는 것들. 이게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체화된 상태로 주의를 기울이는 이 세 가지 흐름은 의식적 자각이 안 일어나요. 의식적 자각 수준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손해랄지. 섬유업은 그래도 좀 의식으로 갈까 말까요? 왜냐면 얘는 피질이 말려 들어간 거니까. 그렇지만 이 전전두 피질까지는 아직 안 간 상태예요. 음, 완전히 명령을 내릴 정도까지. 그리고 누구? 전정계. 아까 우리 처음에 뇌줄기 말씀드렸잖아요. 텍토스파이널 트랙, 베시빌로 스파이널 트랙,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이런 이 트랙이라는 게 뭐냐면 척수, 스파이널, 척수를 내려가는 뇌줄기에서 내려가는 핵이란 말이야. 응? 이런 애들이랑 막 소통을 하는데 특히 누구? 베스티뷸라, 전정계는 우리의 근위부, 몸통 가까운 근위부에 알파모터 뉴런, 근육을 수축하게 하는데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자세 안정. 근데 여기에 또 영향을 끼치는 게 텍토 스파이널 트랙, 머리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얘기할게. 선생님, 제가 할 때 이거 베스티뷸러 오큘로모터, 이거 할 때 이렇게 안구 운동하잖아요. 머리 움직임 하면서 귓속에 있는 전정각과 활성화하면서 눈의 움직임, 고정하고 머리만 돌리기, 고정하고 머리만 돌리기, 뭐 이런 것도 하잖아. 이 전정안구 트레이닝이 전정계, 베스티뷸라 시스템과 손해와의 상호작용으로 우리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토 플래닝에 엄청난 정보를 우리 피질에 준단 말이죠.
이때 기저핵, 베이잘 갱글리아에서 뭘 만듭니까? 도파민, 도파민. 그래서 어떻게 움직임이 부드럽게 잘 나오게. 선생님, 이걸 무슨 뉴럴 드릴이라 그래서 넌 이게 부족하니까 넌 이거 해. 이거 해. 밖에서 이거 한다고. 선생님, 제발. 안전해부터, 안전해부터 감당 가능한 부하로 즐기세요. 내 몸이 좋아하는 게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이게 끌린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걸 했는데 좋아졌어? 그게 부족했던 거야, 그 움직임이. 그렇게 자꾸 탐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걸 제가 20년, 30년이잖아요. 아니, 40년 아프기 시작한 것까지 치면 40년 동안 이걸 고민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30년 동안 방랑을 한 거예요. 웰빙밴드 만든 건 선생님 놀랍게도 17년 됐어요. 16년. 그전에는 뭐 물에서 찾았죠. 물에서. 내가 살려니까 물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 얘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은 신경지와 함께 시작된다. 우리는 신경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작업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몸의 반응,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다. 지각을 신경제로 가져올 때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무의식적 경험을, 이게 뭐예요? 손해, 전정계, 뭐 이렇게 의식 아래에서의 그러한 감각 정보들을 의식적인 경험으로 가져온다. 그걸 내가 내 이야기로 만들 수 있어야 해요. 신경지의 암묵적인 경험을 명시적으로 알아차리고 주의를 생생한 상태로 돌림으로써 우리의 경험과 함께 작업할 수 있다. 자각의 길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느낌, 신념,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일상으로 데려가는 이야기와 연결된다. 나만의 이야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몸의 주인 되는 삶 되셔야 나만의 이야기로 내가 나의 하루를 끌고 갈 수 있죠. 신경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선생님도 오늘은 죄송하지만 여기 34페이지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35페이지부터 연결해서 하고 2장과 3장까지 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1장씩만 나갈까요, 그냥? 얘기를 좀 나누고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책 한 권으로 가죠. 그냥 하루에 한 챕터 가기. 그게 부담이 없고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현희 선생님 머리 되게 예뻐요. 여기까지 녹화할게요.